송은재TV 시작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고 오는 27일, 일주일 뒤에 27일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실제적으로 표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전국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의원총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부결을 시키자, 그 이야기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가결표가 나오게 될 텐데, 반란표가 나오게 될 텐데 이제 낙인이 찍힐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민주당 많은 의원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추측이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 개딸들이 집중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7일 표결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몇 표가 반란표가 나왔느냐, 이제 그 대상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낙인이 찍혀서 엄청나게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두려우니까 공개적으로 몇몇을 제외하고는 말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총회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도 없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공천을 보장하겠다, 자신을 살려달랍니다. 민주당 내에서 분명하게 반 이재명은 20명에서 25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친 이재명 70명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명인데 대부분 이재명에 대해서 고개를 흔들고 있다. 총선까지 이재명이 갈 수는 없다. 이재명에게 공천권을 맡길 수는 없다. 총선에 이재명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면 망하게 된다 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27일 국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중계되는 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재명의 각종 비리, 대장동과 성남FC입니다. 이 비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 이게 가지는 의미, 거기에 앞서서 이재명의 이 목숨을 건 표 단속, 그래서 한동훈의 칼, 한동훈은 검사 시절부터 조선 제1검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가장 날카로운 검이다. 이재명의 방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한동훈의 칼 앞에 이재명의 방패는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번 27일 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한 번 더, 적어도 2, 3개월 내로 한 번 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그게 이제 백현동, 정자동에 대한 이재명의 특혜, 또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남아있다. 이 중에 한 가지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이다. 아니면 이걸 또 합쳐서 이번처럼 성남FC와 대장동 비리를 합쳐서 체포동의안을 넘기는 것처럼,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는 것처럼 합쳐서 넘어오게 될 것이다. 최소한 한 번은 더 남아있다. 단판 승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쪽에서는 이 반란표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반란표가 27표, 28표가 나오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 정의당, 무소속 가운데, 무소속이 7명인데 무소속 가운데 양향자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가결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27표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 계산법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측에서는 10명 정도가 반란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30명에서 40명 정도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8대2 정도입니다. 지금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20%다. 80% 정도는 부결될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2, 3개월 내로 체포동의안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핵심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다시 넘어오게 될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국민 여론이 확 바뀔 것이다. 그러면 다음번 체포동의안에서는 이재명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다음 체포동의안이 오기 전에 이재명은 또 계속해서 선거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장 아픈 부분이 한동훈입니다. 왜 하필 한동훈이냐? 민주당이 모두 나서서 한동훈과 그동안 대결을 펼쳤는데 펼칠 때마다 번번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 그 상징을 지금 한동훈이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여권 전체의 대표 선수로 한동훈이 나서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한동훈의 제안 설명,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늠하게 될 이 법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우리 헌정사에서 지금 법치를 통해서 우리 헌정사에 각종 적폐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미래가 없다 라는 걸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게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이 비리가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또 얼마만큼 검찰이 확실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밝히게 될 겁니다. 27일 승부에서 결판이 나느냐 아니면 앞으로 최소한 한 번 더 있을 체포동의안 그때 결판이 나느냐, 언제 결판이 나든 이재명에게는 방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내세워서 자신의 방패, 방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동훈의 칼 앞에 이재명은 내놓을 방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뭐 불필요한 정치적 주장, 뭐 어느 쪽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주장, 근거 없는 주장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0년 동안 많은 정치적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주장을 하면 가장 먼저 근거가 있느냐, 그것부터 묻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게 이제 훈련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뭐 정치적 선동, 개딸들의 협박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통하지 않는 게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 지지하지 못하겠다. 이재명은 더 이상 지지하지 못하겠다라는 중도층을 비롯해서 분명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이 제안 설명이 27일 있을 이 제안 설명이 많은 관심을 모은다. 한동훈 개인으로도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또 우리 헌정사에서 누구나 이게 필요하다라고 지적은 하면서도 하지 못했던 일, 소위 법과 상식을 가지고 우리 정치 질서를 정말 다시 한번 검증해보자.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도태시키자.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자.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정치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올 1년 동안 가능할 것이냐. 그 대결의 핵심에 한동훈과 이재명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이 이번에 잡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이재명 부결에 도와주자. 혹시 부결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를 나오게 되고 민주당은 또 그 반대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내가 가결표를 던지지도 않았는데 가결표 던진 의원으로 낙인이 찍혀서 개딸들에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냐.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어차피 이재명이 공천권을 휘두른다면 공천받지 못할 의원들, 확실한 의원들이 40~50명은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40~50명의 의원들은 이재명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쓰러뜨리는 타이밍이 지금이냐, 아니면 3~4개월 뒤냐, 아니면 재판을 거치면서 이재명이 서서히 말라 죽어 가도록 그렇게 둬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복잡한 계산들, 거의 뭐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런 것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 그게 왜 필요한지, 이재명의 이 비리는
왜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한동훈식의 아주 명료한 방법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10표에서 20표의 반란표는 나오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치명타를 받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2, 3개월 뒤에 있을 또 하나의 체포동의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법치, 윤석열 정부 법치의 성공 차원에서 이번 제안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재명의 비리를 이번에 처벌하는 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되는 것인지를 한동훈 장관의 자신의 입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한동훈의 칼, 이재명의 방패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의 법의 칼, 이재명의 정치적 방패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의 칼은 맞지만 이재명은 방패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방패는 무용지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